아침 해가 마당 끝에 닿자 정수는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절인 배추를 한 포기씩 꺼내 씻기 시작합니다. 찬물이 손등을 때릴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움찔하지만 익숙한 일이라는 듯 다시 조용히 손을 움직입니다. 작은 고무 장갑 안으로 물이 스며들자 정수는 잠시 손을 털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올해도 혼자 내 속으로 중얼거리는 표정엔 씁쓸함이 묻어납니다. 김장철마다 반복되는 이 풍경은 이제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정순이 배추를 물기 빼려고 펼쳐놓는 사이 마당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다가오며 말을 건넵니다. 언니, 며느리는 오늘도 안 오는가 봐요? 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쁘대요. 요즘 회사 일이 많다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이 언제까지 변명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추 위로 김장용 양념이 살짝 떨어지자 정수는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마당 한쪽에 며느리가 보낸 빈 김치통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그 통을 바라보던 정순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마치 올해도 통만 보내는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게 울립니다. 정수는 고무장갑을 벗고 조심스레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통 2개 현관 앞에 둘게요. 바빠서 못 가요. 정수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내려다보며 말없이 숨을 내쉽니다. 조용한 마당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정수는 다시 장갑을 끼고 배추를 다듬기 시작하지만 손놀림엔 조금 전보다 힘이 덜 실려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 둘이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댑니다. 저 집 며느리 또 안 왔다더라.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시댁일엔 손도 안 댄다니까. 정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양념을 큰 대야에 넣어 저어 나갑니다. 하지만 귀끝이 붉게 달아오른 걸 보면 그 말이 마음에 꽤 깊이 박힌 게 분명했습니다. 점심 무렵 도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일이 터져서 도와주러 못 갈 것 같아. 정수는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합니다. 그래, 바쁜데 뭐. 엄마 혼자 해도 돼.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니 깊은 고독감이 살며시 스며듭니다. 한 해 안에 혼자서 김장을 해온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스스로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배추잎이 살짝 흔들립니다. 정수는 작은 의자를 가져와 앉아 양념을 배춧잎 사이사이에 채워 넣습니다. 고춧가루가 손등에 묻어 붉게 번지자 그녀는 습관처럼 손을 털어내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올해까지만 참자. 그 말엔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작은 결심이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아침부터 버무려둔 김치를 통에 담기 위해 마당 한가운데 작은 상을 놓습니다. 양념이 묻은 손등을 옷자락에 닦아내며 김치통을 하나씩 채워 넣습니다. 김치가 통에 차오를수록 마음 한편이 묘하게 허전해집니다. 그래도 며느리 집에는 조금이라도 줘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통을 닫는 순간 묵직한 소리가 마당에 울립니다. 정수는 김치통 2개를 보자기 위에 올려 묶습니다. 오래된 끈이 손에 걸리자 그녀의 이마에 작은 주름이 잡힙니다. 이제 슬슬 가져가 볼까? 혼잣말을 하며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골목길로 나섭니다.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자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켜 걸음을 옮깁니다. 며느리 집에 도착하자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살짝 열립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문틈 너머로 들립니다. 어머니, 그냥 문 앞에 두세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정수는 며느리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벼운 쓸쓸함이 피어오릅니다. 보자기에서 김치통을 꺼내 문 앞에 나란히 놓는 동안 정순의 손끝이 잠시 멈춥니다. 조심히 먹어라, 혼잣말을 속삭이듯 내뱉습니다.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에 뒤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순이 고개를 돌리자 미연이 김치통을 번쩍 들어 차 트렁크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이걸 이제 가져가면 되겠지. 미연의 말투에는 감사도 미안함도 없는 담담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이웃 주민 한 명이 미연에게 말을 겁니다. 며느님, 또 친정으로 가시나 봐요? 미연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시댁 김치는 넉넉하니까요. 그냥 조금 가져다 드리면 좋아하세요. 그 말에 이웃 주민 둘이 서로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섞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돌립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정순의 보폭은 짧고 느립니다. 김치를 저렇게 바로 가져가 버리네. 입가에서 흘러나온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집니다. 골목을 지날 때 동네 지인인 김 여사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언니, 김치 또 친정으로 가는 거 봤어요. 정수는 잠시 멈칫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아이고, 뭐 가져다 쓸 때가 많겠죠. 하지만 집 앞까지 돌아오는 동안 정순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손에 남은 김치 양념 냄새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보자기를 풀어놓고 말없이 의자에 앉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을 주물러 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씁쓸함은 좀처럼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이게 맞나, 내가 이러려고 김장을 하는 건가. 정수는 다음날 새벽 김장에 필요한 몇 가지를 더 사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익숙한 활기가 느껴집니다. 생선가게 앞을 지나던 정수는 주인이 반갑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입을 열자마자 그녀의 걸음이 순간 멈춰섭니다. 어머니, 며느리님이 그러던데요? 이번에 친정잔치에 김치 많이 쓰신다면서요? 정수는 눈을 크게 뜨고 잔치요? 라고 되묻습니다. 주인은 손질하던 생선을 내려놓으며 말을 잇습니다. 시댁 김치는 그냥 넉넉해서 쓰기 좋다고 하던데요. 요즘 김치 한 포기만 해도 가격이 얼만데 부럽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정순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며 숨이 잠시 멎는 듯합니다. 시장에서 오가는 사람들 소리가 멀게 느껴지고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듯 어지러움이 밀려옵니다. 내 김치를 잔치에?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정순의 귀를 잡아당깁니다.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 미연이 친정 가족들과 함께 시장 입구에서 커다란 박스를 트렁크에 싣고 있습니다. 미연은 친구에게 전화하며 크게 웃습니다. 우리 엄마가 김치 맛있다고 난리야. 시댁에서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데도 모자랄 정도라니까. 정수는 그 말에 가슴이 뻐근해지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미연은 트렁크를 닫으며 정순을 발견하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뜹니다. 어머,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정수는 떨리는 손을 모아 쥐고 조용히 묻습니다. 잔치에 내 김치를 쓴다고 했니? 미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김치가 많으니까
조금 가져다 쓴 거죠. 뭐 어때요? 맛있어 하시던데요. 정순의 시선이 단단해집니다. 정순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내 손이 갈라지도록 담근 김치다. 그걸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되겠니? 미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말투에 담긴 무심함과 가벼움은 정순의 마음속 마지막 남은 인내를 건드립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정순의 고요한 분노는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정순은 미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립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듯 보입니다. 시장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릴 뿐입니다. 정수는 장바구니를 꼭 쥐고 천천히 시장 끝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등 뒤에서 미연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지만 정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입니다. 이젠 더는 못 참겠다. 정수는 시장에서 돌아온 뒤 하루 종일 마당을 서성입니다. 김치통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겁고 복잡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뒤엉켜 올라옵니다. 며느리의 태도와 시장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손끝까지 저릿하게 긴장감이 퍼집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마당 한가운데 놓인 배추더미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부동산 중개업자 최 씨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급하게 뛰어옵니다.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최 씨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여기 재개발 확정됐습니다.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머니 집도 지금 팔면 아주 좋은 가격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정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값이 올라요? 최 씨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매수자도 붙어 있고 어머니 같은 단독주택은 금방 나갑니다. 정수는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큰 금액은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그때 옆집 박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을 겁니다. 언니도 이제 편하게 좀 살아. 며느리 일로 늘 속만 태우잖아. 정수는 놀란 듯 박씨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연민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언니도 자기 생각 좀 해야지. 평생 가족만 챙겼잖아. 박 씨의 말은 정순의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금이 가는 듯한 충격을 줍니다. 정수는 마당 한복판에 놓인 김치통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더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친정에서 또 필요하다네요. 정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김장날 하루 종일 혼자 움직였던 손목의 통증이 다시 느껴집니다.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정수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오래된 기와집, 녹슨 대문, 갈라진 마당의 바닥, 그리고 항상 혼자 채워온 김장의 흔적들. 이 모든 풍경이 갑자기 낯설어 보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버텨온 자리를 떠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 팔면 얼마나 걸릴까요? 최 씨는 반색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마음만 정하시면 바로 계약 잡겠습니다. 정수는 다시 한번 마당을 둘러본 뒤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잡아요. 이제는 내 삶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할 것 같네요. 대문 밖 바람이 스치며 오래된 집 처마를 흔듭니다. 정순의 결정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부엌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심한 뒤 처음 맞는 아침이라 그런지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집안 살림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요. 작게 읊조리며 찬장 문을 닫는 순간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미연의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정수는 결국 통화를 누릅니다. 어머니, 김치 조금만 더 챙겨주세요. 친정에서 너무 맛있다고 난리예요. 미연의 기분 좋은 목소리는 정순의 마음에 다시 찬물을 끼얹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연아,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꾸나. 순간 전화 너머의 공기가 굳어집니다. 어머니,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김치 많잖아요. 미연의 가벼운 말투는 언제나처럼 익숙하지만 정순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난 더는 너희 친정 잔치에 보탬되고 싶지 않다. 정순의 말투는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연의 기분 상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세요. 우리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미연의 말은 억울함과 불만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천천히 쥐어보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가 생각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김장을 하는지도 생각해봐라. 말 끝에 섞인 서러움은 오랜 세월 쌓여온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미연은 그조차 흘려듣습니다. 도훈이한테 말할게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 순간 정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도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속에서 답답함이 한 번 더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라. 하지만 결정은 이미 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하며 전화기를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그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아 잔잔한 빛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의 일들도 이제 끝나가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현관에 놓아둔 서류 가방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최종 계약서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지만 정순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져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자 최 씨가 서둘러 일어나 맞이합니다. 어머니, 매수자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세요. 계약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는 준비된 문서를 차분히 확인한 뒤 펜을 듭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오래 눌려있던 속에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 씨의 말이 들리지만 정수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긴 세월 참고만 살아온 자신에게서 또 다른 삶이 열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하게 중얼거립니다. 이젠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지요. 정순이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대문 대신 매각 완료라는 새하얀 안내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잠시 후 골목 끝에서 급히 걸어오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도훈과 미연이 다급하게 뛰어오며 안내문을 바라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미연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집을 팔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정수는 천천히 돌아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찬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세 사람의 긴장감이 공기처럼 퍼집니다. 정수는 두 손을 맞잡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내 집이라서 내가 정한 거다. 너희가 관여할 일 아니다. 그러자 미연은 더 크게 소리를 높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김치도 이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순의 가슴 깊은 곳을 또 한 번 건드립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 그만이다. 나는 너희 친정 냉장고 채우려고 김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도훈이 황급히 나서며 대화를 막습니다. 엄마, 미연이 잘못한 건 나도 알아. 근데 집을 팔아버리는 건 너무 급했잖아. 그 말에 정순의 눈빛이 깊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래 참아온 서러움이 말을 밀어올립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외면했으니 내가 견뎌야 했던 거다. 김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도훈은 고개를 떨굽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고 말문을 이을 수 없어 보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미연이 억지로 삐죽거리며 말합니다. 친정에 좀 가져다 준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김치가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수는 미연의 얼핏 당당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시린 바람에 눈가가 젖어드는 듯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치는 양이 문제가 아니다. 정성이 문제다. 그 말에 미연은 눈을 굴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립니다. 그때 집안에서 오래된 장독대가 바람에 흔들리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결심을 다시금 다집니다. 나는 이 집을 정리하고 떠난다. 그게 이제 내 선택이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누구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도훈은 입술을 깨물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굽니다. 미연은 흥분한 숨을 몰아쉬며 두 팔을 꼬아잡습니다. 정수는 대문을 천천히 열어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오랜 세월의 상처를 끌어안고 스스로를 살기 위해 걸음을 내딛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밖에 남겨진 도훈과 미연은 집이 아니라 관계의 균열 앞에 서 있는 듯 서늘하게 굳어 있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가며 안내문을 살짝 흔듭니다. 매각 완료라는 글씨가 겨울 햇빛에 반짝이며 세 사람의 표정을 더욱 대비되게 비춥니다. 그리고 정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차갑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이삿짐 차가 멈춰선 새 아파트 앞에 고요히 서 있습니다. 오래된 대문을 뒤로하고 낯선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삿짐 기사들이 부지런히 상자를 옮기며 어머니, 이쪽이 부엌이에요 하고 안내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안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새 집의 공기는 오래된 집과는 달리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엌 창문을 활짝 열자 햇살이 넓게 들어오며 싱크대를 환하게 비춥니다. 정수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조리대를 쓸어보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여긴 참 밝네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에 스스로 조금 놀란 듯 잠시 멈춰섭니다.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벼운 숨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도훈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옵니다. 정수는 천천히 돌아서 그를 바라봅니다. 도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엄마 진짜 이사 온 거구나. 이렇게 갑자기. 정수는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차분히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는 편하게 지낼 생각이에요. 도훈은 말문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몰랐어. 정수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내가 바쁜 건 알았지. 하지만 내가 힘들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도우는 울컥한 숨을 삼키며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잠시 뒤 현관에서 낯선 기척이 또 들립니다. 미연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들어섭니다. 어머니 이사 오신 김에 뭐 필요하신 건 없나요? 그 말투에는 억울함과 불편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정수는 미연을 한참 바라보다 말합니다. 필요한 건 없어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은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손가방의 끈을 잡아당기며 말합니다. 앞으로는 김치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사 먹을게요. 정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그래. 그게 서로 편하죠. 두 사람의 간격엔 묵은 감정들이 얇은 막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 막이 더 이상 정순을 묶지는 못했습니다. 밖에서 이웃 한 명이 다가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그 소박한 인사 하나가 오랜 무게를 털어내는 듯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삿짐 기사들이 마지막 상자를 내놓고 떠나자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정수는 부엌에 혼자 서서 햇빛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따뜻한 빛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오래된 상처를 천천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에 온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떤 맺힘도 없이 편안했습니다. 정수는 새집 베란다에 작은 상을 펼쳐놓고 배추 몇 포기를 조심스레 올립니다.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칠 때마다 배춧잎이 살짝 흔들리며 은은한 향이 퍼집니다. 정수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를 들어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젠 내 먹을 만큼만 담그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마음속 먼지를 털어낸 듯 가벼워져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정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김 여사가 작은 봉지를 들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습니다. 언니, 또 김장해요? 혼자 하긴 힘들 텐데. 정수는 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김 여사는 상 위의 배추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이젠 언니가 언니를 먼저 챙길 때예요. 정수는 배추 위에 양념을 올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펼쳐 넣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차분함과 여유가 스며 있습니다. 손목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은 건 마음의 짐이 덜어져서일지도 모릅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상 옆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지켜봅니다. 베란다 가득 고운 붉은빛의 양념 냄새가 퍼지며 따뜻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순이 문을 열자 도훈이 조심스레 서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며 어색하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혹시 김치 조금만 받아가도 될까? 정수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 넌 가져가도 되지. 그 말엔 지난 시간의 상처를 내려놓은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도훈은 김치를 담은 작은 통을 받아들고 고개를 깊게 숙입니다.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엄마 마음 먼저 생각할게. 정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래요. 너도 내 가정 잘 지켜야지요. 부드러운 말투에 도훈의 눈가가 살짝 젖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미연의 모습이 잠시 스칩니다. 그녀는 멀찌감치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지만 이전처럼 당당한 표정은 아닙니다. 정수는 그녀를 굳이 부르지도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배춧잎을 접어 고이통에 넣습니다. 이젠 억지로 인연을 이어갈 필요도 없죠.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매듭이 풀려나갑니다. 김 여사는 완성된 김치를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언니 손맛은 여전하네. 이젠 그 맛을 찾는 사람에게만 주면 되겠죠. 정수는 작은 유리통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줄래요. 그 말엔 단단한 자존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창밖을 바라보며 정수는 한 걸음 물러나 서 있습니다. 조용한 겨울날 햇빛은 베란다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그 순간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말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작은 식탁에 김치 한 접시를 올리며 혼잣말처럼 덧붙입니다. 올해 김장은 나를 위한 김장이에요.